네. 저 천하람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과도 함께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요즘 어디 가면 1+1 하는데, 예. 잠깐 이준석 의원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유, 있죠. 요즘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은, 예. 이준석 그 대표가 양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요. 저도 보면서 한동훈 후보를 보면 참 이준석 대표가 양반이었구나. 거기는 토론을 하면서 공격을 해도 논리로 공격하지, 뭐 이렇게 말싸움하듯이 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또 선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점을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제가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마침 같이 있었네요. 네,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 이런 마무리 과정, 오늘이 공교롭게도 총선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기의 상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좀 거대한 폭로를 한 것은 앞으로 앙금이 많이 남을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목이요. 패스트 트랙을 당시 자유한국당이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이제 27명인가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도 의원은 아니셨지만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한 건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법적인 잣대로 많은 걸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이 일하는 당내 동료들인데 혹시 동료들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네. 저는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소임이고 검사들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에서 파생된 패스트트랙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을 원내 지휘를 하면서 그런 벌사항전을 하게 된 것도 나경원 대표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또 그리고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봤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나경원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적인 청탁한 것처럼 한 거는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다른 당에 대한 말씀을 자꾸 여쭈게 돼서 죄송한데, 국민의힘 전대만 말씀하시면 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전대가 시작됐으니까. 어제 토론도 있었는데 일극체제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김동완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이고 승인 요소가 적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격렬하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선 토론의 형식은 굉장히 젠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국에는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체제라는 것을 한계성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당원들에게 들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흥미는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다들 총선을 이끌었던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다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여쭤봤는데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만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지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내려놓고 결국에는 다른 당대표가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당은 확장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첫째로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계속 교체되면서 장점들을 흡수해가면서 당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이재명 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계점을 노정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특별한 어떤 전술적인 보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또 무기력한 의석은 많지만은 실제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정책활동으로 특별한 모습 보여주지 않는 그런 거대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한동훈 체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대패한 다음에 뭔가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 참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오는 것도 항상 정치하면서 네. 중요한 시간일 텐데 저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는 것. 특히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두 분의 선택이기에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래 저 천하람 의원과 인터뷰 시간인데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함께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준석 의원 따로 한번 모시고 충분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의원 다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예.